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과학 수업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관찰을 잘해야 하고요. 관찰한 거에 왜 그렇지? 라고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 때문인가? 라고 자기만의 가능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가설이었어요. 그리고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할 때는 변인, 통제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을 잘 생각해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학 지식이 너무 작으면 작은 것만큼 관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과학 지식을 쑥쑥 키워주기 위해서 네 번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를 물에다가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관찰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네, 혼자 보고 있을 거니까 혼자 대답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넣었더니 흰 연기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흰 연기가 비커 밖으로 나오면 아래로 가라앉는 걸 볼 수 있고 기포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짧은 시간이라서 힘들지만 저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비커의 온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자, 이게 우리가 관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찰. 왜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보통 고체는 딱딱하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음이나 지금 이산화탄소 고체인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걸 우리는 보통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체는 흐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식용유 같은 것들을 액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의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도 실제 액체 상태가 존재하지만 일기압에서는 이 액체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와 기체만 지금 현재 대기압에서 두 가지 상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그것의 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인데 숨 쉴 때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기체입니다. 색깔이 있는 기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왜 작아질까? 네, 드라이아이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가 모여있는 고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의 물에서 에너지를 열을 뺏어와서 기체가 되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입자적인 관계에서 설명을 해보면, 자, 드라이아이스는 마른 얼음이라는 그냥 우리 말인데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들이 고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체가 되게 되면 고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체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길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비커 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를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자, 물이 있고요. 물이 입자들이 있습니다. 물을 이루는 입자들. 뭔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액체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빨간색 6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있는 입자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고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혼자 중간에 있는 제가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인데요. 실제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체는 거의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의 가만히 있지만 물의 경우는 약간 제자리에서 조금 더 분자 크기 이상으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주변의 물에서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열을 받아서 입자의 에너지가 되게 많아지면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하나씩 기체가 되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기체의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 분자를 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 사방으로 물 분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기체는 물을 쳤을 때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튕겨가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튕겼을 때 반대쪽에도 물 분자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튕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좌우, 위아래, 대각선 방향, 앞뒤 할 거 없이 이 기체는 계속 물 분자와 부딪혀 가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물은 계속 밀려나고 기체는 그 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기체가 움직이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는 기포라고 부르고 네, 우리 눈에는 기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왜 흰 연기가 생길까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만들어진 온도는 영하 76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를 영하 76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활발하게 움직이던 기체 입자들이 에너지를 뺏겨서 얌전해지게 되고 얌전해졌을 때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는 매우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빠져나갈 때 실제 이 기체의 온도도 매우 낮게 됩니다. 그러면 물 위로 나갔을 때도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물 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수증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증기가 이산화탄소 기체에 열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 열을 뺏겨서 점점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열을 뺏기고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물방울들이 생기게 되고 그 물방울들이 김이라고 하는 저렇게 흰 연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김이 하늘 높이 있을 때 구름이라고 부르고요. 땅에 있을 때는 안개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기는 걸 혹은 입에서 입김으로 나오는 거 물을 끓일 때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걸 우리는 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흰 연기가 생길까? 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수증기에 열을 뺏어서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안 바뀌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산화탄소는 영하 76도가 되면 바로 고체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 대기압에서요. 다른 행성이나 혹은 압력이 달라지면 그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왜 흰연기가 생길까? 그대로네요. 자, 왜 흰연기가 생기냐면, 자, 수증기가 원래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반대로 수증기를 식히면 물방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커 속에 있던 수증기가 이산화탄소의 열을 뺏기게 되면서 물방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비커 표면이 차가워질까? 자,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되려면 열을 흡수해서 매우 활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을 어딘가에서 뺏어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물이었던 거죠. 물의 온도는 0도 이상으로 드라이아이스의 영하 76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다가 넣어주면 물에 있던 열 에너지가 열이 드라이아이스로 이동하게 되면서 드라이아이스는 기체로 바뀌게 되고 이 물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커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왜 흰 연기가 비커 밖으로 나오면 아래로 내려갈까? 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뜬다. 그런 걸 배웠을 텐데 실제 같은 크기의 부피 속에 누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흰 연기는 김, 수증기가 액체로 바뀐 작은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공기예요. 공기. 자, 같은 부피의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액체가 되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액체가 훨씬 무겁게 되고 공기보다 액체가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크기 속에서의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공기인데 이 흰 연기는 액체입니다.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었나요? 네. 자, 오늘 들은 내용은 가장 핵심이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다.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얘기를 한다. 자,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할 때 주변에 있던 수증기는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바뀌게 된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열을 흡수하고 또 뺏기고 하면서 상태가 왔다 갔다 변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지식을 조금 배운 것 같나요? 네, 다음 과학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